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물건 히스토리 분석에 있는 영 한 개 더 쓰고 낙찰되었는데 불허가 받아냄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한 개 더 쓴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뭐 10억짜리, 10억 라인, 억 라인, 1000만 라인, 100만 라인 이렇게 쭉 써있거든요. 한글로 써있어서 밑에다 숫자를 쓰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하나 더 쓸 수 있는지 이게 참 저는 이제 항상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 하나 더 쓸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어 하나 더 써서 낙찰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재밌는 내용이 있을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영 한 개를 더 써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물건을 보시면 21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입찰을 했죠. 그리고 매각가는 28억입니다. 굉장히 높죠. 28억. 28억인데 아마도 만약에 영을 한 개 더 쓰지 않았다면 2.89억 정도로 썼겠죠. 2.89억 정도. 21명 중에 이제 2.89억이 몇 등일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미칠 것입니다. 한참. 거의 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거의 뭐 찔러보기 수준으로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억 5천이 1등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영화를 더 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3억 5천이 썼던 사람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89은 거의 뭐 지금 이 물건의 감정가가 아니 그 최저 매가 가격이 2.76억이니까 거의 뭐 최저가에서 얼마 살짝 올렸은 거죠. 살짝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 하나를 더 쓰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이 흘렀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됐습니다. 영 하나를 더 쓴다고 해서 물론 실수겠죠. 실수. 이거 입찰자의 실수였을 텐데 실수일 텐데 매각 불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실수하셨으니까 네, 이번만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줄까요? 매각 불허가 신청이 내리면 이 사람이 입찰했던 최저 매각 가격이 2.76억이니까 2,76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을 것입니다. 2,76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을 텐데 만약에 매각 불허가를 받는다면 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요.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된다면 28억이니까 잔금 납부를 못하겠죠? 잔금 납부를 못하니까 뭐예요? 입찰 보증금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760만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이 금액을 전부 다 몰수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어쨌든 그런데 불구하고 기적같이 매각 불허가가 내려져서 2,760만원을 회수한 일이 생긴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로또나 다름없다고 봐야 됩니다. 2,760만원을 날라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불허가 내림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받죠. 이거 정말 로또입니다. 로또. 이 정도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매각 불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낙찰받은 날짜가 4월 4일인데요. 4월 4일인데 4월 4일날 바로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마도 영 하나를 더 쓴 걸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어디 뭐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구절절 글씨로 해가지고 사연을 잘 쓰면 또 운 좋으면 받아도 준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영 하나를 더 쓴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정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서가 돼서 다시 그 다음 기일이 잡히게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왔었고 다시 또 기간이 흐르고 다시 채권자들 기다려야 되면 굉장히 이 좀 경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대하지 않고 무조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서 잔금 납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4월 4일 낙찰받은 날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바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다시 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첫 번째 건은 영 하나 더 쓴 거를 대한 굉장한 좀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매각 불허가 될 만한 상황을 찾아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볼까요? 자, 뭐 관련 내용도 써놨고요. 이 매각 불허가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각 불허가라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매 4월 11일 날 매각 불허가 됐잖아요. 불허가 됐으니까 불허가 난 시점을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진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무엇이 달라진지. 그래서 이 전과 후가 무엇이 달라진지 비교를 하다 보면 불허가 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비교해보면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그림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보라색인데 이 날 4월 11일이죠. 4월 11일 불허가 날짜가 4월 10일이니까 4월 11일 기준으로 위에는 보라색, 아래에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다시피 이런 위에는 이런 많은 송달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불허가 전에도 송달 간주를 하고 있었는데 매각 불허가 이후에도 송달 간주를 다 전부 다 송달 간주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뭔가 눈에 띄는 상황이 보이시나요?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됩니다. 보다 보면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약간 개수가 다른 느낌이 들죠.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수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뭔지 찾아봤습니다. 밑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보다시피 중간에 이겁니다. 바로 이거 두 개. 자, 배당유권자 한빛대부관리의 매각 결정기일 통지서, 그 다음 배당유권자 국민건강보험 강사지서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어차피 송달 간주입니다. 송달 간주니까 어차피 이 두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전에는 송달 간주에 있던 절차에서도 없었죠. 없었던 걸 매각 불허가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송달 간주로 추가적으로 넣어서 다시 진행하게 된 거죠. 뭐예요? 즉 법원 실수입니다. 법원 실수. 이 많은 채권자들한테 전부 다 송달 간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두 명을 빠뜨림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나중에 발견을 했고 발견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재발송을 하고 매각 불허가가 내려진 거죠. 이게 참 송달 간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진행하지 않고 불허가를 내렸겠죠. 물론 어떤 사항들이 적용된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위에 아래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송달 간주 처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채권가 매수인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이 생기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 공하나 더 쓰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는 절대 불허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법원의 실수가 있었는지 좀 더 좀 절차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유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없죠. 매각 불허가는 거의 90% 이상이 법원의 실수입니다. 네, 그 법원 실수이다 보니 법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실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찝어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